이 자리에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도민 여러분들께 관광과 관련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을 드리고 또 관광 프로그램들을 좀 더 좋게 발굴하고 개발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가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덥지만 좀 덜 힘들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관광공사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경기도의 관광 정책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총괄하시는 그 역할 또 수장이신데 이 관광지로서의 경기도 어떤 매력이 좀 있습니까? 매력은 참 많습니다. 매력은 참 많은데 제일 큰 매력이 이제 수도권 서울을 끼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매력입니다. 근데 또 뒤집어 보면 이게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마치 경기도는 관광지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또 이게 오히려 이 약점이 돼 보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주말을 맞아 가지고 뭐 한 1박 2일 정도로 간다고 하면 경기도 인근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박 3일 넘어가면 경기도는 일단 생각에서 빠져버리거든요. 이제 저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에도 2박 3일 정도 뭐 3박 4일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갈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길면 이제 좀 멀리 가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많이 좀 좋은 걸 알려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뒤집어서 우리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한 2, 3일 정도가 넘어가면 지방을 가고자 하듯이 지방에 계신 분들 역시 2, 3일 정도가 넘어가면 서울 쪽을 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놓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또 서울은 늘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한번 늘 가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과 연계해서 경기도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매력들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또 제가 굉장히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경기도의 장점은 역시 수도권이라는 그런 매력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과 함께 또 경기도는 정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전통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최첨단도 있고 최고 뭐 심지어는 전국의 구석기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농축이 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고 경기도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모든 매력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매력을 이게 이제 한 손에 안 잡히고 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 관광 산업이라는 게 그 어느 산업보다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에 이 부가가치 높은 산업인데 이 경기도를 찾는 이 외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또 중요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를 찾은 관광객은 내국인 외국인 합쳐서 한 7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외국인 관광객은 한 412만 명 정도로 이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 대개는 처음 갈 때는 그 나라 수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주변을 먼저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데 저희들 역시 그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대개 서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숙박을 하거나 서울 주변에 관광을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서울을 다녀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 다녀간 걸 보면 한 반은 경기도입니다. 뭐 에버랜드나 뭐 민속촌이나 또 DMZ나 다 경기도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경기도라는 데를 몰라요, 우선. 모르고 서울. 그리고 제주도 정도는 다들 압니다.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인데, 저희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잘 발굴하고 개선을 하면 경기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좀 그 부각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좀 유치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좀 다양화 좀 시키실 필요가 있을 거로 좀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우선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코리아 마케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코리아 마케팅은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해외 지사망들이 있고 또 해서 이제 많은 그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해외 마케팅 할 때도 한국관광공사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치중을 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 쪽까지는 저희 여력은 안 미칩니다. 아직은 저희 이제 주로 동남아에 이제 직접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나라별로 조금 관광객들 특성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그 관광지라든가 프로그램이 있고, 뭐 태국이나 대만, 홍콩 이쪽 관광객들이 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일본 관광객들이 좀 선호하는 것 조금 다릅니다. 나라마다 조금 달라서 그런 그 각 나라의 관광객 국민들의 성향이라든가 취향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분들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그쪽에서 좀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요새는 그 개별 관광객이라 그래가지고 FIT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런 개별 관광객들이 자주 접하는 여행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특성에 맞는 그 정보들을 이제 올려놓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좀 철저하게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워낙 이제 뭐 이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기 때문에 이제 또 정부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모시고 경기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 중국의 성 5군데 중에서 요령성, 산동성, 광동성 이쪽이 이제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한국의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인데 이쪽에 관광 로드쇼를 갔었어요. 그쪽에서 성정부하고 경기도가 이제 같이 이 자리를 만들어서 관광업계의 사람들 초청을 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분들이 그 한국 관광을 이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관광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종전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그 눈에 띄게 이제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좀 더 좋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함께 그 성정부와의 어떤 교류를 강화를 하면서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요령성하고 경기도하고는 올해가 자매결연 20주년입니다. 그리고 광동성하고 경기도는 10주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계기들이 또 그쪽에 있는 그 관광 관련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방송 언론사라든가 또 관광 회사들이 경기도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가야 됩니다. 가족 단위로 요즘에 참 많이 여행을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내 휴가지 가족 단위로 갈 만한 곳이 좀 많겠죠? 너무 많죠. 좀 추천하신다면요. 저희들 우선 여름이니까 이제 바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하고 바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바다 하면 의뢰 이제 뭐 남해나 동해로 가지 않습니까? 휴가 때. 근데 경기도 서해안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도 같은데 또는 뭐 제부도 같은데 그렇죠. 이런데 정말 가까우면서도 괜찮거든요.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조개 잡기도 할 수 있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쪽에 또 경기도와 안산시, 화성시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바다향기 수목원도 있고 대부도에 해손길도 있고 또 승마 체험도 할 수 있고 화성 궁평항 같은 경우는 또 아주 괜찮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서해안에 이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의외로 좀 짭짤한 그런 휴가를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다 근처라 짭짤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또 경기도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서해안에 이제 피서지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쭉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경기도의 장점은 이제
지리산이나 한라산 같이 큰 산은 아니지만 경기도 주변에 수려한 산들이 많고 또 휴양림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양천, 가평, 뭐 남양주, 뭐 포천이라도 휴양림들이 많은데 그런데 뭐 통나무집이라든가 텐트 캠핑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괜찮습니다. 진짜 요즘에 그 캠핑촌이 아주 예.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캠핑과 관련해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캠핑하러 뭐 자동차로 한 몇 시간씩 가거나 그렇게는 잘 안 한대요. 예. 캠핑하러 이동하는 거는 비교적 최대한 짧은 거리를 가고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뭐 가족들하고 같이 체험하고 이런 거에 이제 그 치중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그 경기도 내 주요 캠핑장들이야말로 가족 단위로 여름 휴가를 캠핑을 하면서 보내는 데는 정말 아주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자연환경 좋죠. 가깝죠. 또 주변에 즐길 만한 거리들이 제재시장도 있고 문화유적도 많이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여름에는 캠핑을 하신다면 경기도 주변에 있는 캠핑장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휴가철 이 체험 여행지로는 또 어디가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그 5월 말에 예. 교과서 속의 체험 여행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고 예. 또 경기도의 그 체험 학교 뭐 이런 책자를 두 가지를 발간을 했는데 먼저 교과서 속의 체험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초중학생들 교과서에 보면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뭐 유적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자연적으로 가볼 만한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데 관한 인포메이션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학부형들이 그 책을 딱 가지면 그 책만 갖고 있으면 네,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갈 수 있구나. 뭐 초등학교 3학년이면 뭐 3학년 2학기나 책에 나오는 대로 우선 갈 수가 있고. 예. 뭐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학부형님들한테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 우선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이제 그 경기도는 체험학교라 그래가지고 체험학습 장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요 주변에 박물관 많죠. 예.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농촌 체험할 수 있는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 200여 군데를 저희가 모아가지고 그 장소에 대한 소개뿐만이 아니라 거기 갔을 경우에 봉사활동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또 주변에 어떤 것들이 연계돼서 갈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수록을 해놔가지고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가시면 아이들하고 가는 데는 우선 좋습니다. 우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워낙 갈 데가 많고 좋은 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그 가고자 하는 분들의 취향별로 테마별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우리 그 제3 땅굴 안 가본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뭐 대북 관계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자라는 학생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학 때 한 번쯤은 가볼 필요가 있거든요. 직접 가보면. 예, 그러면 이제 파주, 연천, 포천 이래서 묶어서 뭐 한 2박 3일 정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뭐 남한강, 북한강 주변으로 이렇게 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해안 쪽으로 가면 뭐 갯벌 체험이라든가 여러 뭐 승마 체험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운 거는 어디 딱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취향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 포털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모든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 계속해서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주말이나 어떻게 그 이 휴가철 뭐 당연히 이제 경기도를 다 이제 둘러보고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경기도가 이 최근에 캠페인을 뭐 주말에는 경기도 예. 이런 식으로 또 이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주 5일째 수업이 되면 예. 토요일, 일요일을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학부형님들이 가족 단위로 아이들하고 어디를 간다거나 뭐 또 뭐 이제 개별적으로 가더라도 이틀을 다 쓰기는 좀 그렇고 예, 하루만 애매하더라고요. 하루만 갔다 오긴 좀 서운하고 그러니까 예. 토요일 날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자고 일요일 날 좀 오전에 이렇게 와서 오후에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정도의 예. 이제 그 주말 그 휴식 패턴을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그동안에 주로 당일치기 관광이라고 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어일제 수업이 주어일제 근무도 하고 주어일 수업도 하니까 그런 가벼운 1박 2일 정도를 경기도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루쯤 자고 대신 또 자면서 좀 뭐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농촌 체험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작은 음악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묶어주는 또 가족 캠핑 같은 것도 그냥 단순한 캠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주변에 재래시장 장복이라든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엮어주는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지역별로 또 그 이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좀 자꾸 만들어서 1박 2일을 보내는데 좀 이게 시간을 참 알차게 보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주말엔 경기도라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아이디어들 계속 이제 보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뭐 멀리 가시는 분 멀리 가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멀리 못 가시면 주말엔 경기도 프로그램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1박 2일 정도 그렇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활용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 아까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어디를 좀 소개해야 될지 너무 많아서 예. 볼 데가 너무 많고 갈 데가 너무 많아서 경기도 내에서 네, 네. 몇 군데 좀 짚어주신다면. 예, 우선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관광지 예. 한 군데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DMZ 이제 전방 외국 관광객들은 판문점도 좀 국내 내국인들보다 좀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거기를 우선 추천을 다른 해야 나라에서 됩니다. 경험할 수 없는 곳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실제로 그 DMZ는 1년에 한 80만 명 정도가 이제 전방을 방문하고 실제로 판문점 들어가는 외국 관광객들은 그렇게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수용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죠. 예. 한 10만에서 20만 사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우선 그래서 이제 우선 DMZ와 뭐 제3땅굴 이쪽이 이제 제1번 추천 대상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수원화성과 민속촌 우리의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예전엔 뭐 여러 군데 뭐 다른 데도 생각을 했지만 제가 외국 관광객들 많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역시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민속촌도 이제 우선 추천할 만한 데가 되고요. 수원화성은 뭐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나라마다 성의 양태가 좀 다르죠. 그렇죠. 나라 성의 양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수원화성은 어느 나라에 내놔도 정말 그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성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조대왕의 어떤 그 애민 철학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또 효심이라든가 이게 녹아있기 때문에 스토리도 정말 풍성하고요. 최근에는 수원시가 야경까지 이제 멋지게 이제 자꾸 보완하고 있어서 수원화성도 아주 추천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이 관광을 또 이 진두지휘하시는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특별히 중점을 두시고 추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들은 이 공사의 성격상 저희들이 뭐 돈을 벌거나 그럴 수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관광업이 활성화돼서 관광을 통해서 우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행복함을 얻고 또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이제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남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관광 프로그램들을 가서 보고 이게 좀 좋겠다 추천해봐야 할 때는 거기 가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천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우리가 미쳐야 된다.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즐거우실 것 우리가 같은데요. 미쳐야 된다. 관광지 가서 미리 점검하시는 그런 것이 얘기를 많이 즐거우실 것 하고 같은데. 우리가 웃고 우리가 신이 나자. 예. 우리가 신이 나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모범 답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답안이 모범 답안이라는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일을 해보자. 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이 청취자분들한테 그 여행지로서의 이 경기도 좀 자랑 또 예.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제 경기도의 관광지 소개를 할 때 등잔밑이 어둡지만 등잔밑은 또 제일 그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정말 귀한 시간 알차게 보내시는 데는 수도권이 제일 좋습니다. 경기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정말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관광 포털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고 하셔서 경기도에서 즐거움을 만끽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